금강경 8번째 시간입니다. 7장 무득 무설분. 무득 얻을 것도 없고 무설분이라 말할 것, 설은 이제 말한다는 거죠. 말할 것도 없다 라는 것이에요. 무득 무설분. 이거는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이거는 얻을 수도 없지만 말할 수도 없다 얘기한 거는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체험한다, 이것을 깨닫는다 하는 명목하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깨달을 게 없어요. 원래 이랬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는 거야. 이게 없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찾고 얻어야겠죠. 이거를 찾으면 이것을 얻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공부를 하는 우리 도반들이 이것을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깨달음을 찾아야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망상이에요. 왜? 본래 이랬기 때문에 얻을 것이 사실은 없는 거라고. 본래 이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체험이라면 체험이고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죠. 그래서 여기 무득 얻을 것이 없다 얘기한 거야. 원래 이미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엇을 또 얻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은 뭐야? 그것은 군더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체험했어, 나 깨달았어 하는 것은 체험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 거라고. 왜? 원래 이랬기 때문에. 이게 전부고 원래 우리는 본래 이런 존재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라는 명목 하에 깨달으려 하고 체험하려고 했죠. 근데 사실 이 체험을 해보니 원래 얻을 것도 없었고 체험할 것도 없었고 말할 것도 없었구나. 왜 말할 것도 없다 하느냐면은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데 어떻게 그것을 말을 해.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다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부처님의 한 말씀이 다 이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 자체인데 이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제목하에 이제 부처님이 말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우엽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기로는 우엽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일컬을 만한 정해진 법은 없고 열애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현자와 성인들께선 전부 무위법으로서 그런 이름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는 없어요. 수보리를 부처님 제자다 하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수보리는 이게 수보리야. 이것밖에 없어. 여기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지. 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수부리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없어요. 이미 말은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서 사라지는 뿐이라고. 그 수보리가 따로 부처님의 제자라는 수보리가 따로 있지 않다고. 수보리는 뭐야? 이게 수보리야. 수보리야. 이뿐입니다. 이게 진짜 전부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보리도 나오고 부처님도 나오고 열애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죠. 이거 없이는 수보리도 없고 열애도 없고 부처님도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우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애는 이걸 열애라고 합니다. 방편상 열애가 따로 있지 않아요. 방편상 이것을 열애라고 한다면 우위 없는, 우위가 없다는 건 뭐야? 이미 더 이상 가장 최고 높은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다는 거지.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것은 열애는 우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랬어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다 하는 것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평등하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법문 중에 똑같다 그러잖아, 항상. 무슨 말씀을 해서 다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왜? 여기 이것은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고.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거라고. 그래서 위아래가 없죠. 평등하다는 건 뭐야? 똑같다는 거라고. 왜?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랬어요. 열애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어요. 가지고 있을까요? 말할 만한 법이 있을까요? 없어. 왜? 법은 말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 법은 이걸 법이라고 방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야.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거라겠다고. 왜? 말 자체가 이거거든. 말과 이것이 다르지가 않다고. 같은 거야. 이것이 곧 말이죠. 말이 곧 이것이고. 그래서 공과 색이 하나를 한 거야.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그랬잖아요. 똑같아. 이게 말이고 이게 법이죠. 이게 법이고 이게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평등하다 하는 거라고.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열애는 말을 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이 자체가, 말 자체가 이 법인데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이거야. 내가 이 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법은 또 언제나 또 이 법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거는 법이 아니라는 거지. 왜? 그렇게 되면 변하잖아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라겠다고. 분별할 수도 없지만 변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가질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다고.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라고. 이 법은 그런 거예요. 항상 이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얻었구나 생각했다가 이것을 또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건 뭐야?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생각으로 나 법을 깨달았어. 내가 법을 깨달은 것 같은데 나는 또 법을 또 잃어버린 것 같아.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가? 이놈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떠난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고. 찾은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다고. 그냥 이러했지. 항상 이러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들 다 그렇습니다. 이러해요.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찾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아라.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거든, 사실. 근데 어떻게 체험을 해, 이거를? 선생님이 이걸 체험해라 하는 거는 뭐야? 방편이라고. 방편이라고. 체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이 자체가 체험인 걸? 어떻게 체험을 하지? 체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이것은 사라진다고. 이게 다예요. 수보리가 말했다.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기로는 이해했네. 그렇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라겠는데 이해를 했어요. 우리 수보리가. 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일컬을 만한 정해진 법은 없고 여래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보리가 이해했다고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그건 이해한 거죠. 이거는 이해를 해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왜 우리가 어디서 그랬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게 힘이라고. 거꾸로라고. 이거를 알면 알수록 이거는 힘이 없어요. 사라져. 이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걸 알면 알수록 아무런 힘이 없다. 그거 완전 정반대예요. 이거는 모르면 모를수록 힘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방편상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라고 방편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무엇이 있어서 모르는 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고 모르고를 떠난 자리긴 한데 하도 이걸 알려가는 그 마음이, 이 생각이 쉬지 않으니까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라고 제가 방편을 세운 거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몰라야 힘이 생겨. 이렇게 팔팔하게 힘이 살아난다고. 100% 딱 모르게 되는 순간 이거는 지 힘을 이렇게 딱 발휘하고 지 존재감을 이렇게 딱 드러냅니다. 몰라야. 아, 이거구나, 이건가? 하는 일말의 요만큼의 일말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을 내가 지고 있다면 이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지 존재감 드러내지 않아. 그럴 때면 이것은 완벽하게 딱 이렇게 모르게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 수보리가 뜻을 이해했다고. 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일컬을 만한 정해진 법은 없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이해는 할 수 있잖아. 이해한다고 그것이 깨달음이냐?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라고. 이해하는데 이해한 걸로 끝이지. 그 이상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 이렇게 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만한 정해진 법은 없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법은 없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는 해요. 이해한 걸로 끝나면은 그것은 이해일 뿐이지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힘이 없어.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보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할 만한 정해진 법은 당연히 없지. 근데 그것을 이해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말할 만한 정해진 법은 없구나. 맞아. 금강경에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했다. 그걸로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사실 진짜 맞는 말이긴 합니다. 방편상 정해진 법이 없죠. 이거라는 선생님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해서 이거라고 정해진 어떤 법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할 뿐이지 이거라고 정해진 법은 없어요. 그게 가슴 와 닿아야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돼. 스스로가 아, 정해진 법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야 된다 이거지. 아, 정해진 법이 없구나로 끝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생각으로 끝이 나는 거야. 그냥 생각으로만 이해를 한 거죠. 스스로가 정해진 법이 없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법만 없나? 법이고 깨달음이고 체험이고 공부고 그런 게 다 사라진다고. 없어.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공부를 한다, 체험을 했다, 깨달았다, 뭐 법이다, 뭐 공이다, 색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걸 이미 다, 그런 분별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못하나? 생각을 못하면 제가 여기 앉아서 아무 얘기도 못하겠죠. 말은 뭐야?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하니까 방편상 얘기를 한다 이거지. 말하는 자체가 제가 우리 도바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 자체를 법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으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했다고. 이 법 자체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방편상. 스스로가 이렇게 돼야 돼. 스스로가. 이게 다야.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은 취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왜 취할 수가 없어? 이미 갖고 있는 이 법을 어떻게 취하냐 이거야. 이미 이렇게 갖고 있잖아. 취한다는 건 얻는다는 거잖아요.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고. 밖에서 이것을 내가 얻었다는 것은 그것은 법이 아니라고. 내 게 아니라고. 남의 거라고. 내 살림새. 밖에서 들어온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자기 것은 뭐야?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게 자기 거잖아요. 누구한테 얻은 것은 자기 게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 거지. 그래서 법은 주고받을 수 없다 하는 거라고. 법은 주고받을 수 없어요. 왜? 이미 이렇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법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의 법을 저한테 줄 수가 없어. 법을 얻어야지 하시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얻을 법이 없어. 뭘 얻어? 이미 이렇게 다 갖고 있었어. 취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아까 그랬잖아요. 말할 수가 없다. 왜? 말 자체가 법인데 어떻게 말을 해?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다 법이라고. 그러면 또, 아, 말하는 게 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말 자체가 법이 돼야 되는 거야. 법과 말을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 말하는 게 법이네. 그거는 망상이고 생각이죠. 말 자체가 법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다 법이다 하고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법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거 뭐야? 그게 법상이고 그게 방상이죠. 말과 법을 분별하지 않아. 왜? 똑같으니까. 하나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다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말할 줄 알고. 벙어리 아니면 다 말하잖아요.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볼 줄 안다고. 누가? 이놈이.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 나는 지금 우리 총무님을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건 생각이잖아. 이놈이 보는 거라고요. 이놈이 말을 하고 이놈이 듣죠. 모든 소리를 저절로 우리는 듣잖아요. 내가 저 소리를 꼭 들어야 돼. 법문을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는다 한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게 듣게 되나?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다고 해서? 아니거든요.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소리가 저절로 안 들어온다고. 동시에 되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생각이 지나가고 나서 또 여기에 있으면 또 저절로 소리는 들어온다고. 그 저절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또 소리가 들어왔다가 또 소리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다 팔팔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라고. 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모두들 살아계시잖아요. 죽었으면 여기 올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네 발로 또박또박 걸어서 뭐 전철을 타고 오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이놈이 다 아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이것을 전부로 한다고. 이게 전부야. 이게 모든 것이고. 이거 외에는 다 뭐야? 생각이라고. 근데 생각과 이것이 다르냐? 다르지 않아. 왜? 여기서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이거랑 하는 거라고. 이게 답니다.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이건 법이 아니다 하는 것도 분별이죠. 또 법 아닌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분별이라고. 그럼 뭘까 그러면? 그러면은 법도 아니요, 법 아닌 것도 아니요. 그럼 뭐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으로 우리는 따라가죠. 생각이 이것은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은 생각은 바로 그럼 뭐지? 그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돌아가요. 생각은 뭐야? 여기에 대한 답을 내기를 원한다고. 그 생각이 도는 거야.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면 뭐지? 그것도 생각인데, 그렇죠?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딱 끊어져서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경전의 말씀은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설명하는 것이 경전이 아니야. 이 법을 설명하려고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경전의 목적은 뭐야? 다 방편입니다. 경전의 어느 한 구절을 듣고 모든 생각이 뚝 끊어져서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자기 스스로가 이 자리를 확인하면 그걸로 경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다 봐서 뭐 할 건데? 볼 이유가 없지. 왜? 이미 자기가 다 모든 걸 이렇게 다 갖추고 이거 하나로 다 살고 응? 이게 모든 것인데 경전이 뭐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 앉아서 몇 마디 해야 되니까 경전을 보기도 하고 또 재미로 보기도 하죠. 이 법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도 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도 경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는 재미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도. 안 보고 싶어요. 여기 와서만 금강경을 제가 몇 구절 이렇게 보는 거지 집에서 경전은 아직 안 봅니다. 아직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다인데 이거 왜 경전에 막 이런저런 얘기 해놓은 거를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아직도 안 들어요. 공부가 선생님처럼 더 깊어지면 또 모르죠. 경전을 들추고 이런 얘기도 하셨네 이렇게 볼지도 모르지만 왜냐면 다 헛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놨지만 우리 선사님들이 많잖아. 어록이 엄청 많잖아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건 사실 그럴듯한 말일 뿐이거든. 그럴듯한 말일 뿐이라고. 그 그럴듯한 말을 내가 많이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아직도 사실 뭐 어록이나 경전이나 안 봅니다. 집에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순간순간 살아있죠. 그래서 삶이 공부인 거야. 삶이 깨달음이라고. 우리 삶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아, 내가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는데 그건 공부가 아닌데 어떡하지? 그 분별이잖아. 분별을 했잖아.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그 자체가 공부인데? 그래서 삶이 공부를 한 거라고. 분별만 하지 않으면. 청소하는 게 공부고, 밥하는 게 공부고, 빨래하는 게 공부예요. 공부가 뭐 따로 있습니까? 밥하는 게 깨달음이고, 빨래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청소하는 게 체험이고요. 달리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라고. 근데 우리는 분별하죠. 아, 공부해야 되는데. 나 지금 오늘은 본문을 내가 5시간 듣기로 했는데 오늘은 4시간밖에 못 들었네. 1시간 더 들어야지.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아직은 이 자리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자꾸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본문 많이 듣고 가능하면은 마음을 공부에 두고 있어야죠. 아, 청소하는 게 공부고 깨달음이고 저 밥하는 게 깨달음이고 나는 이제 본문 안 들어도 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건 제 말 따라간 거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탁 돼서 이 자리에 이것만 딱 빈틈없이 진짜 여기에 딱 맞았을 때는 온 우주가 이 하나로 딱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뭘 하든 다 이거가 된다고.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법문을 듣지 않아도 더 이상 법을 찾게 되지 않을 때,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만족스러울 때, 뭐 만족스럽다 할 수도 없지만은 왜? 원하는 게 없고 찾는 게 없으니까 스스로가 항상 그냥 만족스러운 이 상태로. 그럼 저절로 안 하게 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경전을 보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까지는 방편상 이겁니다. 이게 1순위.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 이게 뭔지는 몰라. 근데 이거야. 방편상 이거라 하는 거라고. 이게 뭔지 모르는 이것이 항상 1순위가 딱 돼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게 저절로 스스로 이놈이 자기 존재감을 딱 드러내면서 힘이 딱 생기는 거라고. 좀비에서 살아난 진짜 생생한 인간이 되는 거라니까. 뭐 인간이라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되는 거라고. 아무것도 그냥 생각 속에서만 그냥 빠져서 살다가 이 생각을 벗어나서 분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이 삶의 이 자유로움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유 자체가 된다고. 자유로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자체가 되는 거라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뭐 엊그제 막 잘나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야 윤석열이 겸용 뭐 선포했대 막 이러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장난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진짜로 지금 한다니까 TV에서 막 이래요. 아무런 마음이 일어나고, 뭐 그런가 보다, 뭐. 진짜 아무런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걱정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옛날에는 저도 뭐, 한 데모 했거든요. 학생 시절 때. 저 8승학번이라 전두환 그 엄한 시대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학원을 강의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나가서 데모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맨날 강의실 문 닫혔고. 그런 저도 수업이 있었다고. 뭐 민주다, 뭐 자유다, 뭐 어떤 그런 뭐 세상을 좀 더 사회를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도 한 몫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짱돌 들고 그 위험한 일을 했겠죠. 그 두려움도 없었으니까. 그런 사명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어떤 나의 이를테면 인생관, 나의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나의 삶의 그 족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나의 그 행적에 따라서 내 사고가 고착화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진보로 키워진 거죠, 이를테면. 근데 진보다, 보수다? 그게 뭐야? 다 그게 분별이잖아, 결국은. 여기서 나눠지는 거거든. 아, 나는 진보야. 아, 너는 보수야? 이놈이 나눠지는 거라고. 그 생각에, 아, 나는 진보라는 생각에 빠져서 보수를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나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은 고착화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야. 진보와 보수는 서로 싸워. 왜? 자기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옳다 생각을 하는 거지.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뭐야? 그것도 다 생각이라 이거지. 다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에 어떤 그런 틀을 정해놓고 막 머리 박치고 싸우면서 살았는데 그 생각이라는 틀을 딱 벗어나고 나면은 그 모든 어떤 것도 수용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그 분별 자체를 벗어나니까. 물론 사회적인 어떤 통념에서 아, 이거는 참 그래도 잘한 일이야, 이건 못한 일이야, 이런 분별을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또 속세의 삶은 또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게 해야지. 교통법규가 뭐예요? 차 막 지나가는데 내가 막 건너가면은 나 차에 받쳐 주고. 그래서 정해놓잖아. 속세의 삶은 그런 거라고. 그 비상계엄인지 선포한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거기에 내가 내 생각에, 아, 제가 왜 저렇게 예전 같으면 막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한 막 울분을 통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저절로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해서 진보다 보수다를 벗어나고 나서 이렇게 힘이 딱 생겨 이 자리에 와보니까 얼마든지 지금 당장 진보했다가 1분 후에 또 보수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지. 보수가 잘하면 보수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진보가 잘하면 진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못하면 못한다고 꾸짖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의 틀이라는 거지.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냥 좀비인 거야. 그냥 그 생각 자체에 빠져서 살다가 우리는 죽는다고. 그래서 생각의 힘으로부터 한번 벗어나 봐야 된다고. 완벽하게. 이렇게 벗어나는 거. 어떻게 벗어나?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벗어나죠. 그럼 모든 생각들이 딱 와장창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걸림없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어디에도 내가 한 곳에 머물고 거기에 서 있지 않아. 진보다 보수다 거기에 서 있는 거거든. 나는 진보야. 내가 그 진보라는 이 점에 발 딛고 있는 거라고. 그럼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라고. 거기에 걸리죠. 보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진보야 하고 내가 이미 나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고척화시켰다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죠. 이제는 어떤 생각에 이 틀에 박힌 어떤 생각에 내가 딱 빠지면 벌써 딱 불편해진다고. 그럼 그걸 딱 놓게 돼. 저절로. 자동으로 이렇게 딱 놔진다고. 이렇게 이 맛을 봤는데, 이 자유로운 맛을 봤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생각이라는 틀의 감옥 속에 들어가겠냐고. 못 들어가요. 발을 디딜까 하다가도 바로 빠져나온다고.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자유로운 거야. 언제나. 아무 할 일이 없는데 모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망자가 된 거지. 관망자가. 구경꾼이 된 거로. 당사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는 힘들어. 보수다 진보다 막 지금 싸우잖아.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것을 떠나서 그냥 바라보는 관망자가 되는 거야. 그런 공부가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픈 일이야. 세속의 삶은 그걸 뭐라 그래?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응? 인과라기보다는 연기법. 응? 연기는 뭐야? 진보가 있으니까 보수가 있는 거라고. 두 개가 사라지면 없는 거라고. 결국 내가 진보를 잡든 보수를 잡든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라고. 세상에 이치는 모든 거 다 그래. 그런 연기법의 그 틀 속에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없죠. 근데 또 얼마든지 또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어. 내가 촛불에 한번 가야지. 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때 상황에 다른 거라고.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틀을 정하지 않으면. 그때. 그 어떤 것도 딱 정해진 무엇이 없어요. 모든 삶에 있어서. 사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똑같아. 그렇게 저절로 돼. 그래야 이게 자유로운 거지. 그쵸? 자유롭잖아요. 이게 공부입니다.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 자체란 말이야. 나 이렇게 자유로워. 그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그마저도 자유롭다는 분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틀을 가둔 거라고. 내가 자유롭다. 그런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그 자체도 분별이죠. 이거는 자유 자체라고. 스스로가 자유 자체가 되는 일이라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자체라고. 이게 자유야, 이게. 자유로운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자유라고.
이거를 뭐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자유라고도 할 수 있고, 아까 열애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왜? 다 모든 거니까. 이 자체니까. 뭐라고도 할 수 있지. 또 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자유자재하다고. 법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법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왜? 틀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말을 할 수 없다가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모든 말은 다 이것이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자재하죠. 왜? 말 따라가지 않고 생각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왜? 이게 모든 거니까. 모든 말을 할 수도 있고 모든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게 바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게 언제나 자유자재하니까. 이게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야.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인가? 1000개만 되겠습니까? 무한정하죠. 무한정해요, 이거는. 무한정합니다. 끝이 없어요.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현자와 성인들께선 전부 무위법으로서 그런 이름을 얻기 때문입니다. 무위법 나네, 무위법. 무위법이 뭐라고 그랬어? 이게 무위법이야. 저절로 하는 거. 유위법은 뭐야? 내가 의도를 내서 하는 거라고. 의도를 낸다는 건 뭐야? 임의분별이라고. 무의는 뭐야? 저절로 하고 있거든요. 저절로 눈도 깜빡이고 저절로 소리도 듣고 저절로 하고 있다고. 저절로 생각도 하고. 우리는 무위법 이 자체라고. 이게 무위법이거든. 모든 현자와 성인들만 무위법으로 하나?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저절로. 우리는 저절로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 봅시다. 나는 진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태어난 거야. 하시는 분 있어요? 난 왜 태어난지도 몰라. 태어나가지고 나 태어났다 생각했을까? 그럼 과연 그런 생각이 있을까? 그건 모르죠. 근데 없었을 것 같아. 살면서 모든 생각이 우리를 태어남 이 자체가 이건데 여기에다가 수많은 생각과 관념과 모든 틀을 다 집어넣겠죠. 살아온 행적이 있는 거라고. 그게 습이고 그게 업이야. 내가 살아온 행적이 습이고 업이라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고. 이게 순수 자체거든요. 순수하다고하잖아. 애들 눈 봐봐.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잖아요. 이게 순수 자체라고. 이 순수가 우리가 살면서 생각에 빠지고 생각에 놀아나고 모든 사회적 관념과 통념 속에 우리 스스로는 뭐야? 이 순수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세속에 물들어갔죠. 더러워진 거라고 사실. 생각은 사실 더러운 거라고. 깨끗지가 않다고. 하얀 도화지 위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얗고 깨끗하잖아. 거기에 점을 이렇게 탁 찍으면은 그게 생각이야. 그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깨끗하다는 얘기는 없었나? 어쨌든 이것을 깨끗하다고 그러거든. 청정하다고 그러거든. 청정. 이게 청정한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청정하다 할 수밖에 없지. 방편으로. 깨끗한 청정한 무엇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 자체는 청정하고 순수하다고 방편상 얘기할 수 있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고. 그게 신통이라면 신통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면서 모든 것이 되죠. 근데 그게 하나도 모순되지가 않아. 왜? 생각으로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모순이 돼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건 모순되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 말을 생각으로 들으면 모순된 말이라고. 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해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런 거야. 이 자체는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렇게 방편상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왜?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려서 표현하려 하니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야. 분별을 떠난 이 자체니까. 이거는 분별을 떠난 자체거든. 그러니까 뭐 진보다 보수다 뭐다 다 소용없어. 응? 그 가끔 선생님 법문하시면서 뭐 세상이 들쭉나도 뭐 세상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말씀을 가끔 법문에서 하시잖아요. 진짜 점점 그렇게 돼.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부서진다 한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제가 모든 한 얘기는 뭐야? 결국은 다 망상이고 방편이야. 하나도 귀담아 들을 게 사실 없다. 1시간 내내 여기에 계셨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당장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들으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든 다 똑같거든요. 그게 말 따라가지 않는 거야. 이 자리에 딱 1시간 내내 이 자리에 딱 계시는 시간이 법문 시간인 거야. 뭐 무위법으로서 그런 이름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든 뭐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든 그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1시간 내내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공감이 안 됐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구나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로 공감하면 같이 함께 공감하는 거고, 이게 제가 1시간 내내 떠든 얘기가 공감이 안 돼.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어. 모르는 자체가 이거거든. 모르겠어요 하고 계신 게 공부 잘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어. 맞아. 깨달음이라고 일컬을 만한 정해진 법도 없다고 여러 개 말씀하셨어. 맞아. 하고 그 말을 따라가 다 이해한 것만 남았다. 그럼 뭐야? 망상덩구다 이거야. 이미 없어. 다 사라졌어. 없습니다. 제가 1시간 내내 떠들었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허공에 대고 메아리 있잖아요. 메아리. 허공에 대고 떠드는 메아리와 같아. 모든 말이. 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남아있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턱밑이 빠진 거라고. 말한 무엇이 내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이런 얘기를 내가 했지 하는 생각도 안 들어. 이미 허공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메아리 같아.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돼. 남아있을 수가 없어. 켜켜이 쌓여있질 않다고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야? 생각을 켜켜이 쌓고 있어서 힘든 거야. 어제 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거 참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랬지? 어제 일을 생각으로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뭐야?
생각 속에만 있는 거야. 이건 어디 갔냐고. 이건 사라지지. 생각 속에 빠지니까. 이게 일화도 있잖아요. 큰 스님하고 동자승이 강물을 건너갔는데 물이 불었어. 그 어느 젊은 처자가 못 건너가고 거기서 혼자 동동거리고 있었어. 그래서 큰 스님이 처자를 등에 업고 그 물을 건너줬습니다. 그 동자승이 의아했죠. 스님이 개를 범하고, 응? 개를 범하고 여자를 등에 업고 건너줬으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야. 그 생각이 걸렸던 거라고. 어떻게 큰 스님이 저럴 수가 있지? 한참 걸어가다가 물었습니다. 동자승이 큰 스님한테. 스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처자를 등에다 어떻게 업어서 건널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야. 큰 스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하실 거예요. 나는 이미 거기다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처자를 등에 업고 있느냐 이랬어요. 생각으로 업고 있는 거야. 없어. 지났는데 뭘. 그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슨 하등의 필요가 있으며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고. 생각일 뿐이잖아요. 삶 자체는 안 변하잖아. 그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야. 지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여잡고 저랬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망상을 지난 일을 가지고 붙들고 피우고 있는 거라고. 그럼 뭐야? 이거는 이미 사라져. 생각 속에 빠지니까 없다고. 이렇게 항상 생생한 거는 뭐야? 지난 거는 없어.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든 행동이든 뭘 했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팔팔하게 딱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야지 내가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거라고. 지난 일은 뭐야? 이미 지났어. 없어. 어디에 있어? 여기 당장 여기 있잖아. 항상. 매 순간순간 항상 여기에 딱 있다고. 그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지 않아요.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할 것 같아? 아니라고.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은 진짜 생각일 뿐이라고. 아무런 힘이 없어. 근데 우리는 생각을 두려워하죠. 바보처럼. 생각은 하등에 힘이 없어. 그냥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면 땡이야. 쓸만한 생각이 있었으면 그거를 내가 물컵을 쓰듯이 쓰는 거 도구라고 그랬잖아. 도구, 생각도. 도구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을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 생각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있어요. 아무래도 점점 내가 생각을 줄어들게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에 빠져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으니까.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면 땡이거든. 안 붙잡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거는 적어놔야 돼. 그래서 저도 요즘 적어놓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생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나간 거 다시 돌이키지 말라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 지금 당장 하면 돼. 지나간 일을 내가 못했어. 지금 당장 하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팔팔 살아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걸 꼭 했어야 됐는데. 그때 못했지? 그때만 할 수 있고 지금 못하는 거라면 안 하면 돼. 이미 안 한 거, 안 했다고 어떻게 세상이 되게 바뀌었나? 아니잖아요. 내가 사라졌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하죠. 뭐야? 이렇게. 항상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게 진짜 다라고. 그래야지 자유로워져. 어떤 것도 걸리지 않게 돼.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저절로. 이게 다야. 이거는 모르는 거라고.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체험을 딱 놓으라 이거야. 체험을 해야지도 놓고, 나 체험했는데도 놓고,
그냥 뭔지 모르는 이게 항상 마음으로 이게 1순위인 거야. 그러다 보면 진짜 그거 체험 말고 선생님이 개압이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개압. 이렇게 아구가 이렇게 탁 맞는 걸 개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그 틈 없이 탁 들어맞는, 응? 이 개압이 진짜 깨달음이야, 사실은. 틈 없이 이렇게 탁, 한치도 어긋남 없이 틈 없이 이렇게 탁 들어맞으면 그게 개압이거든?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체험? 그거 진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만 되네요. 내가 체험을 했니, 안 했니. 망상만 더 일으킨다고. 있어. 이런 순간이 있어요. 이런 순간이 있다고. 이걸 믿고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서 진짜 한 10년 지나면 이렇게 딱 어쨌든 전 10년 걸렸으니까 틈없이 딱 들어맞는 이 개압의 순간이 있다고. 그럼 온통 다 그냥 온 선화가 다 이거라고. 그 순간이 딱 진짜 생각에서 100%딱 벗어나는 순간이야. 그전에는 체험을 안 했든 안 했든 생각에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입문을 하신 분은 조금 덜 잡히겠지. 아무래도. 왜 한번 벗어난 경험을 했으니까. 자꾸 그 경험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할 거라고. 근데 입문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생각에 100%딱 잡혀 있겠죠. 그래서 입문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입문이 중요하진 않다는 거야. 입문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는 거라고. 저절로. 그 시절 인연이라 한 거야, 이거를. 저절로 딱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입문도. 이 체험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알아서 때가 되면은, 인연이 딱 되면은 그 순간이 딱 온다고. 이걸 입문하고 나면은 법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도반들하고 법당하면서 생활하면서 집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순간순간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라고. 그것도 내가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 많아지면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에 딱 맞는 기압의 그 순간이 도래를 하겠죠. 이렇게. 진짜 이것뿐이야.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완벽하고 이것뿐이라고. 그 순간이 이렇게 지금 당장이에요. 10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항상 이렇습니다. 칩시다.